90년대 소말리아 지역에서의 특수작전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이라크전 개전 초기에 30대 이상 아파치 헬기가 작전에 투입해서 거의 20대 이상 피탄이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무기 체계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식으로 이착륙할 때는 헬기처럼 이착륙을 하고,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솟구쳐 있던 로터가 90도 정도 앞으로 딱 꺾이면서 전진하고 이동을 할 때는 고정익기처럼 추진력을 얻어서 비행을 하는.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류성엽입니다. 70년대 베트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헬기의 생존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UH-1 초기 모델들의 경우였죠. 베트남에서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항공기가 블랙호크하고 아파치, 이 두 종류의 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T-700 계열의 엔진 두 대를 사용을 하는 중형 헬기들입니다. 서로 군수 보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용이하게 설계가 돼 있고, 생존성 측면에서도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 상당히 좋은 생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블랙호크하고 아파치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작전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특히나 저고도 쪽에서의 작전 환경이 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거의 당연히 고정익기도 그렇고 회전익기도 그렇고 저고도에서 작전을 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맨페즈라던가 대공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 영역에서 작전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이야기하는 90년대 소말리아 지역에서의 특수작전 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사고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라크전 개전 초기에 아파치 여단급 작전이 한 번 있었었는데, 30대 이상 아파치 헬기가 작전에 투입해서 거의 20대 이상 피탄이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투 손실도 2대 가량 발생을 한 적이 있었었고, 좀 심한 경우에는 헬기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무기 체계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생존성이 좋은 항공기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생존성을 고려했었을 때는 지금의 헬기보다 더 높은 속도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헬기가 현재의 헬기 형상보다는 좀 더 고정익기에 가까운 형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FVL 사업과 플라 사업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2개 기종이 주요 경쟁 기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벨사의 V2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V22에 사용이 됐었던 틸트로터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는, 수직으로 이착륙할 때는 헬기처럼 이착륙을 하고 이륙하고 난 다음에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솟구쳐 있던 로터가 90도 정도 앞으로 딱 꺾이면서 전진하고 이동을 할 때는 고정익기처럼 추진력을 얻어서 비행을 하는 이런 타입의 항공기가 제안이 됐었고요. 반면에 시콜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됐었던 디파이언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중 반전 로터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주 메인 로터가 있고, 푸셔라고 부르는 추진용 로터가 후방에 따로 달려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헬기, 그리고 헬기 작전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장 용이한 헬기는 사실 디파이언트 모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반전 로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 헬기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산불 났을 때 출동하는 러시아제 헬기들이 이런 이중반전 로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헬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한계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로터가 일단 달려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작전이라던가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일 수밖에 없었고요. V280은 어떻게 보면은 헬기 작전의 편의성보다는 말 그대로 성능 중심의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익기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고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존 헬기들보다는 고정익 형상에 가까운 벨사 쪽 모델이 결국에는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할 수 있을 거고, 문제는 틸트 로터는 양쪽이 달려있다 보니까 한쪽 축이 얘가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옛날부터도 사실은 틸트 로터의 필요성이라던가 요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냉전 시절에도 사실 틸트 로터 개발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믿고 작전할 수 있는 항공기가 맞느냐라는 의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드디어 이제 플라 사업의 승자가 결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V280이 된 거죠. 공중에서 발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소형의 무인기,
를 같이 동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육군에서는 이 ALE의 범위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분화된 성능에 따라서 플랫폼도 다양해질 수 있고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센서 종류라던가 아니면 무장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발사대에 이 무인기를 장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발사대에 무인기 대신에 다른 로켓이라던가 아니면 헬파이어 같은 그런 무장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헬기가 미션 커맨더 역할을 오히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유인 체계는 임무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겠죠. 대신에 작은 무인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센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무장 역할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됐었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UH-60을 스텔스 형상으로 개조를 해서 침투를 했었었고 작전 과정에서 한 대가 손실이 되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비전투 손실이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스텔스 기술이 헬기에 당연히 적용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전술 운영이라던가 작전적인 운영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스텔스를 지향하진 않을 것이고요. 필요하면은 뭐 무장을 내부에 장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온도를 낮춰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술들 정도가 적용이 될 것으로